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죠. 6월 30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감이 우려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4% 급락하며 장을 마쳤었고요. 오늘도 역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뉴욕 증시 역시 또 하락하면서 다우지수가 만선을 내주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코스피 지수 역시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1700선을 내준 상태입니다. 자, 가장 궁금한 점이 앞으로 지수 조정이 본격화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고요. 닉네임과 함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두 분께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 2장씩 등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로댕정 관람 티켓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의 선물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가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조언하고 있는 책이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문자 주시면 먼저 선정해서 채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1685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의 마지막 장 오늘 우리 시장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힘없이 1700선을 내주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11시 구간 코스피는 현재 22포인트 하락한 1685.0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보드가 중국의 4월 경기 선행 지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글로벌 시장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미국 증시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유럽 지수 역시 3%대로 모두 급락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오늘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내준 상태입니다. 개장한 지 2시간이 흐른 현재 코스피 지수는 1680포인트로 회복하면서 1680포인트 중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에 일조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선월물 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고요. 1,500원 넘는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장 초반 매수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15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400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외국인의 매물을 막아내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발 충격에 휘청거리던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3포인트 하락한 484.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70포인트 후반에 출발한 코스닥은 오늘 2%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장 후 꾸준히 낙폭을 만회하면서 480포인트로 회복했습니다. 오늘장 후반 들어서도 480포인트대를 지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기관이 35억 원, 외국인이 21억 원 팔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이 7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오늘 양 지수와 글로벌 지수가 모두 급락하자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원 80전 오른 123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33원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24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또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그리고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자 주가와 연동하는 증권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증권이 1.9% 떨어지고 있고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2%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 종목들도 1% 이상 1%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약세는 일단 중국발 악재에서 불거졌는데요.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중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철강 금속주들도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2%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도 2%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주에서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인데요. 어제 이어서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과 중국 엔진 집단이 4%대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 자원도 2% 이상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2%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가 됐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이자 어제 급등했지만 오늘 다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프롬파스트가 5.9%, 6%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라테크와 이렌텍도 2% 떨어지고 있고 영보화학도 3%,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디 공포의 코스피 지수는 1700선이 무너졌지만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현재 2.3% 오르면서 5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채권단이 지난 4년간 포유됐던 주인찾기, 현대건설의 주인찾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소식에 현대건설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올해 초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5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건설사들의 구조 조정과 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1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1,300원 오른 56,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경우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강도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이에 대해 경계 매물이 적지 않게 출회되고 있는 장입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1673포인트 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소 낙폭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1686포인트.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지수의 하락폭을 만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오늘은 강하게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7원 20전이나 급등한 상태인데요. 1234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오늘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VS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박스권 상단부까지 힘겹게 올라왔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700선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의 성장 동력이 꺾일 경우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위축될 것이라는 악재가 가장 큰 또 악재로 증시에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예. 사실은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만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수급적인 이유로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결국 국내 증시를 방어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제 이후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난주만큼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발 어떤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중국만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는 미국, 그 이전에는 사실 G20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어떤 그 재정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말들을 넣으면서 결국 재정 축소 정책을 쓴다. 이것도 역시 유로존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다시 부각을 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중국밖에 대안이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때 중국이 8%, 10%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정도로 모든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만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중국에서 이런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좀 잡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 역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였었는데 강세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만큼 또는 생각만큼 예상만큼 큰 폭의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 증시의 수급은 아주 간단합니다. 1700 이하로 내려가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의 또 매수세가 좀 주가를 방어해주는 상황이고, 1700이 넘어가면은 이런 개인들의 매도세와 같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을 좀 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내 증시의 유일한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 1750포인트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보수적인 시각이 결국 증시에 대해서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해서 1650 정도까지 간다 그런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의 시각을 유지하시고요. 추가 하락을 염두한 이후에 165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 그런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650포인트 선까지는 추가적인 하락도
부분도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상태인데요.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2분기에 유통주가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해지면서 그간 유통주의 강세가 강했습니다. 내수주 중에서도 유통주를 보자라는 말들이 많던데요.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볼까요? 예. 네, 최근에 유통주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도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국내 증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통주 움직임이 많이 좋았었는데 이렇게 그 업황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결국 주가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1분기 실적이 좋았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실적의 호조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결국 최근에 주가의 강세로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유통주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다면은 최근에 유통주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온라인 쇼핑몰이 다시 한번 이제 가격 경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연초에 할인점인 가격 경쟁력이 결국 제가 볼 때 유통주들의 어떤 수익성 악화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된다 그런다면은 가격 경쟁이 들어간다 그런다면은 다시 이 부분에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외형 확대는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수익성에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제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그런다면 저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지 이 상태에서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시장 대비 좋다 그러더라도 일단은 이 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수량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전략을 저는 채택하지 이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통주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정은성 팀장님이 관심 종목으로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루멘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LED TV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의 LED TV 모듈을 20% 이상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루멘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좋았었고요. 올해도 역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LED TV는 이제 겨우 시장에 좀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성장성이 좀 많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루멘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바로 강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 토파즈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인 토파즈가 생산하는 제품이 바로 도광판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도광판이 바로 LED TV에서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토파즈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강세가 한번 나타났었는데 5월 17일 날 16,000원대의 강세가 나타난 이후에 급격하게 조정을 나타내면서 지금 12,000원대의 주가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앞서서 시향에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지금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 종목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에 매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LED 관련주 중에서도 루멘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11,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지수가 놀렸을 시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1% 정도, 코스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네요. 0.5%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2%나 급락하면서 9,367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소비지표 부진으로 급락한 것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1.7% 하락 개장한 이후에 낙폭을 좀 더 늘렸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4%나 급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이상 더 내려왔습니다. 2,393포인트, 2,400선도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어제 2%대로 추가 조정받았던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 역시 1%대로 밀리고 있고요. 대만도 1%, 호주지수 역시 마이너스 1%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으로 갑니다. 우성재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2%나 급락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2%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전장 2.13% 하락한 9,366.54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중국에서의 경기 선행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했었던 경기 선행 지수를 하향 수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 국면이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 여파로 인해서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또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 2% 넘는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일본 재무성에서는 32억엔 규모의 8개 산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8개 산업에 관련된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 위험성이 낮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러한 선진국들이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에서 조금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 국내에서의 자금 대부분 일본 국내에서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9,350선 내외의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일본 증시 살펴봤고요. 전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국과 미국 경제가 불투명해진다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중국 증시가 오늘 또 1%나 내리고 있죠. 바닥 모를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흐름도 짚어주시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저점을 깨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의 바닥권 기조를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어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중국 경제 또한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며 증시는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투매 물량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저점을 만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장 열리면서 투매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시금 낙폭을 줄여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국태근원에서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내년 6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작년 3분기부터 있었던 부실 자산 그리고 지방정부 대출 정리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또한 지금 금리 인상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국채가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에서의 시중 유동성을 해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본토 워낙 많은 악재들에 의해서 증시가 크게 폭락을 했던 만큼 시장이 더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전략 후강의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우영권님. 예. 어쨌든 중국은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긴축안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해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폐쇄적인 국가인 만큼 이러한 긴축 정책 등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뚜렷하게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시장에서의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급격한 조정을 받았던 만큼 중국 정부에서 나왔었던 지금 재정 긴축안들은 꾸준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재정 긴축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지에 따라 증시의 영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 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에서의 재정 긴축안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시겠죠? 종목명과 비중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장중 소개도 해드리고 또 상품도 드립니다. 닉네임 함께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다 자세한 상황을 증시, 전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손절할까요? 라는 등등의 문자 내용을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서울 신림동인데요. 예, 그쪽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죠? 네. 예, 오네요. 증시에도 오늘 비가 오네요. 네, 그러세요. 예,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신성홀딩스요. 신성홀딩스 갖고 계세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기 4,600원에 예. 비중은 20%요. 예, 오늘 비가 와서 증시도 비가 내리다고 했는데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은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에서 6% 가까이 오르고 있다면 굉장한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자,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들이 있으실까요? 네, 제 생각에는요. 예. 한 5,700원 가격에 오늘 오후쯤에 매도해도 되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5,700원이라는 가격대는 어떻게 설정하게 되셨어요? 이게 최고가가 6,000원이니까요. 예. 너무 6,000원까지 가기는 너무 이게 막 종목이 빨리 움직여요.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예. 예,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요. 한 주식 4일인가? 투자를 시작하신 지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요? 아니요, 제가 주식 투자는요. 종목 사신 지? 예. 네, 좀 한 1년 정도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성홀딩스가 일단 오늘과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오르고 있다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목표가를 5,700원 가져가 봐도 좋을지 하셨는데 정은성 팀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정 팀장님. 네. 신성홀딩스를 오늘 오후쯤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고 했거든요. 네. 예. 지금의 매도의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주 주말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4,500원대의 주가가 결국 5,600원대, 5,7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매수 단가에서 약 20% 이상의 수익이 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신성홀딩스는 태양광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게 7월 달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삼성과 현대, LG 등의 어떤 대기업들이 태양광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단기간에 급등만 해소가 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추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태양광은 대체에너지 관련주의 일종인데 대체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설비 투자가 좀 지연이 되면서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부각이 될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 5,600원이라든가 5,700원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요. 만약에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그 자금을 들고 다시 매수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를 매수하신 분이 43,860원에 40%를 갖고 계시다고 9046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진단을 먼저 받아보죠. 청 팀장님. 네. 예. 최근에
서울 반도체 주가가 좀 많이 약세를 나타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서울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LED 시장의 대장이 서울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다, 성장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시장의 조정의 가장 큰 이유가 보면은 사실은 뭐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LED라든가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랑 좀 민감한 반응이 연출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타난다면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요.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말이 나타난다면 실망감으로 좀 빠르게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수급도 별로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로 수급도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펀더멘탈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종목이다. 다만 작년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여부가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시간만 가지고 승부를 하신다 그런다면은 뭐 수익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응 전략을 말씀해드리면은, 일단 1차적인 손절가는 저는 4만원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4만원이라고 설정을 하냐면요, 4만원을 이탈하면 우리가 35,000원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단가가 43,860원이고 4만원이면은 약 제가 볼 때 10% 정도 손실은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비중이 지금 40%인데 비중만 좀 작다 그러면 제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만 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이 줄이신 비중을 다시 35,000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 반도체를 상담 받아봤는데요. 셀트리온을 제치고 코스닥 1위 업종으로 다시 올라온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크고 LED 대장주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타임오프, 2번 오프사이드입니다. 자, 이 제도는 내일이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닉네임과 함께 01500-1110번 통해서 답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푸짐한 상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상품도 드리고 장중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남석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호남석유를 매수하신 분은 15만 2천 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매도가를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정 팀장님, 네. 호남석유 봐주세요. 네, 호남석유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정말 놀랍게 나타났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5월 말 이후에 12만 원대의 주가가 16만 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화학업종의 실적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내일, 어제부터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차익 실현 관점에서 나타난다 그런다면 가장 많이 오르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관점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급락은 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은 롯데그룹 자체에서 석유화학 계열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성장성 확보가 여전히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연일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나름대로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15만 2천 원이면은 좀 애매한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잘 매수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5만 원대가 하나의 기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5만 원대를 지지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은 15만 원을 이탈하면은 제가 볼 때는 13만 원대까지 초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만 원대, 일단은 지금은 14만 8천 원대를 나타내면서 15만 원 이탈한 모습이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지지를 하냐, 또는 2, 3일 정도를 지났는데 15만 원대 지지 못하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손절을 해야 되고요. 15만 원대가 지지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호남석유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주 중에서도 대형주죠. 삼성중공업을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1,100원이시고요. 삼성중공업을 15%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단기적으로 철강과 조선업종을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신 가격이 23,100원이라면 오늘 가격대에서도 그렇게 크게 내리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좋은 가격대 사신 것도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랜만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데 예. 조선주는 작년부터 정말 좀 많이 안 좋았던 길로 들었던 게 조선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007년 우리가 2000포인트의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 조선주였는데 이후 시장에서 좀 소외를 좀 많이 받았고요. 그것이 바로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수주가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올해는 수주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수주 글로벌 어떤 조선 수주 1위를 중국에다 빼앗겼는데 올해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합계를 내본 결과 다시 1위 자리를 뺏어왔거든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즉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른 만큼 오를 수 있는 폭도 많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가지시면 되는데 예. 일단 23,0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손절을 꼭 해야 되겠냐,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 시간만 가지고 있다라면 충분히 28,000원대까지는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손절에 대해서 염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짧게 2만원에서 21,000원 정도가 지지하지 못하면 좀 손절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SK네트워크스를 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를 만원에 20%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풍년집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는데요. 3개월 보고 있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3개월 안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만원에 사셨으면 일단 수익을 보고 계세요. 네. 예. 만원도 사실은 적정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네트워크스 차트 먼저 보면서 말씀해드리면 네. SK네트워크스는 만원에서 12,000원대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박스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원이면 박스권 하단부 아주 매수를 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2,000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산을 매각하면서 재무구조 부담을 덜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재무구조에 취약하면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SK 어떤 주력 계열사인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50원대인데 일단은 만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는 저는 지지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좀 설정해 주시도록 설정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굳이 설정한다 그런다면은 만원을 지지하지 못하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만원대를 올라선다 그런다면은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문자 종목 상담은 VSS의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꿀돼지님 오셨고 태양인님 또 오셨고요. 주식공함님도 오셨는데 생뚱그녀님께서는 부산은 날씨가 너무 좋다고 조금 덥네요 하셨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꾸물꾸물하거든요. 비도 살짝 오고 부산은 참 좋겠어요. 해운대에는 지금쯤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부산 생뚱그녀님도 오늘 출첵을 하셨습니다. 자, 또 책 보고 싶다라고 문자 보내신 분이 있는데요. 책 보고 싶으신 분들 재미있는 사연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